43번째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하이언 리조트의 명인전 박정한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결승전. 자, 박정한 구단이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아, 젖혀버렸습니다. 하변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교환이 돼 있다고 가정하면 네. 굳이 아래쪽을 백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받지 않는다면 흙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뭐 입구자로 입구자? 붙이던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젖혔을 때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늘면 이로 쳐야 돼요. 네. 끊으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기를 끊게 되면은 차단은 되죠. 맛보기군요. 네, 근데 아예 이쪽을 붙여버리네요. 아, 또 부드러웁니다. 이게 정수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선수가 되더라도 백이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네. 이건 흙이 연결이 됐고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늘어서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연결을 시켜주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연결시켜주면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 돌이 오히려 중앙이 붕뜨기 때문에 네. 연결시켜주는 거는 백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일단 차단을 가야겠군요. 백은 이렇게 차단을 해야겠고 이으면 여기까지 늘어야 되나요? 집은 약간 없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집보다는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방금 전처럼 늘고 이선까지 빠져서 계속 흑도를 좌하에 있는 흑도를 추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자, 머리가 깊이 들어와 있는 박정한 구단. 자, 박정한, 이세돌. 나이는 10살 차이. 자, 한국 랭킹 1위와 3위의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 박정한 구단이 많이 따라 붙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세돌 구단이 16대 9로 앞서가는데요. 상대 전적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최근 3연승을 하고 있는 쪽은 박정한 선수 쪽입니다. 그동안 이제 바둑계의 흐름을 본다면 이제 조남철 선생님은 김인 구단에게 1인자 자리를 넘겨줬고 김인 구단보다 10여 년 연하인 조은영 구단이 그 1인자의 바톤을 물려받았고요. 네. 그리고 조은영 구단보다 20년 이상 연하인 이창호 구단 1인자 자리를 받았고 네. 그 중간에 잠시 유창혁 구단이 또 조은영 구단하고 약 또 10여 년 정도 차이 나고 이창호 구단과도 10여 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터울로 1인자 계보가 내려와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생. 그리고 이창호 구단보다 8년 연하인 이세돌 구단이 또 1인자가 됐고 네. 그리고 바로 또 10살 차이예요. 박정한 구단하고. 근데 이제 항상 10년 후배들이 10여 년 밑에 후배들이 다 이렇게 이기면서 1인자 자리에 갔는데 네. 박정한 구단은 아직 이세돌 구단은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1인자 랭킹 1위 자리는 올라간 지 오래됐지만 이세돌 구단을 확실하게 꺾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번 하이원 리조트의 명인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전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앞 세대를 보자면 이세돌 구단도 이창호 구단을 넘어서는데 좀 걸리지 않았나요? 네, 좀 걸렸죠. 1인자 자리에 올랐을 때도 이창호 구단을 확실히 누르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다른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면서 이제 비교적 1인자가 된 거죠. 네. 그쪽은 또 치받네요. 아, 치받는 수. 뭐 그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수로 인해서 백은 어느 정도 연결이 다 됐고요. 네.
두 점머리를 스스로 맞는 행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았다기보다는 네. 차단을 한 의미가 더 짙은 수로 보입니다. 아, 이 흑돌 간의 연결을 차단을 한 의미가 훨씬 많은 수예요. 이 돌은 흑이 연결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네. 어느 정도는 두다가 이제 중앙 쪽을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돌은 백이 이만큼 씌워 놓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두 집 내고 살기도 어렵고 바깥쪽 탈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언젠가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간다면 이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치받을 테고요. 여기는 받아야 되나요? 이런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이라면 좌하 공방이 서로 어떤 건가요? 글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흑이 도망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변이 좀 다친 것 같고요. 약간 다쳤죠. 약간은 다쳤지만 흑도 이제 좌하기를 어느 정도는 백집을 없앴고 그리고 중앙으로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균형이 확 치우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갈 길이 먼 바둑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백이 하변을 한 날일자 정도로 두 점을 제압을 한다면 꽤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만 들어간다면 백도 나중에 둘 거예요. 한 10여 집 정도 생겼죠. 네. 그리고 이쪽에 자꾸 돌이 쌓이면 이 백돌 한 점이 움직일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에 돌이 자꾸 이렇게 쌓였다 싶으면 바로 예. 아마 수가 날 거예요. 건너붙인다던가 하더라도. 받을 때 이쪽도 건너붙이고 굉장히 불편하죠. 흑이 응수하기가 거의 수가 나는 모양이에요. 아마 공격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백도 바로 이 자리를 둘 겁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머리를 커트하지 않는다는 이세돌 구단. 그리고 아까 클로즈업해서 보니 박정환 구단도 면도를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프로기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외모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제가 사실 알고 있기로는. 바둑 외에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외모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기사가 많진 않아요. 네. 뭐 징크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경을 안 쓴 거일 수도 있나요? 이 초일류 기사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 네. 1년에 보통 대국만 거의 뭐 100판 이상씩 되거든요. 게다가 수시로 중국이나 일본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리그전, 예. 국가대표 리그전도 두고.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피곤한 생활이에요, 일상이. 휴식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사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있는 쪽인가요? 아, 있는 거는 살기 전에 최대한 집으로 많이 벌어놓겠다라는 네. 뜻이죠. 뭐 기사들은 시합이 없는 날 뭐 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대국이 없는 날도 보통 나와서 바둑
많이 두고요. 같이 연구하고 우선 이제 한국기원이나 또는 한국기원 근처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네. 이게 어떻게 거의- 보면은 가족들보다도 기사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아,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보통 그래서 한 30살 정도 되면 20년 이상 지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사들끼리 가족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실제로 친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네, 그런 기사들이 많죠. 특히 더 어렸을 때는 뭐 도장 생활도 하고 하면서 다른 생활을 가질 수는 없는데 최근 인터뷰 보니까 박종환 구단은 그래도 노래 듣기, 영화 보기 그리고 산책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 한 10년, 20년 이렇게 그 많은 대국수를 하다 보면은 힘들어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네. 옆에서 봐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 지금은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아직은 20대 초반이니까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그 체력에 대한 중요성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헬스클럽도 다니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또 예전에는 취미라고 하면 인터넷 대국이라고 했는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이제는 좀 줄여야 될 시기가 됐죠. 어렸을 때는 바둑을 한 판이라도 더 두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사가 됐는데 그리고 그냥 공식 대국도 많거든요. 이제는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 하면 헬스클럽에서 운동한다는 얘기를 했고 예전에 이창호 구단은 테니스를 즐겨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세돌 구단은 어떤 운동을 즐겨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안 좋아해요? 운동을 특별하게 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이세돌 구단이 어렸을 때 권감용 바둑도장 출신인데 마라톤을 했어요. 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그 권감용 사범의 이야기로는 네. 바둑보다 마라톤이 오히려 더 적성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새로운 얘기인데요. 근데 그 이후로 세계적인 기사가 된 이후로는 운동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달리기도 잘했던 이세돌 구단이군요. 자, 좌변 하나 거기까지 이어요? 교환을 해두고 이번에는 하변을 이어둡니다. 현란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백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이라면 두 가지예요. 여기 아니면은 이렇게인데 두 가지 다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쪽이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흙이 끊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걸 두면 빈삼각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얻어맞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이걸 두면은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고 다음에는 이쪽으로 손이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을 끊어서 백도 이제 여기 정도 선수를 해서 잡으러 가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런 수있기도 하겠네요. 만약에 이게 여기를 막았을 때 나와 끊는 게 성립이 된다면 백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모양 생김새로는 기세로는 우선 여기를 막고 싶어요. 네. 뒷수를 꽉 메우는 네. 형태이기도 하고요.
손은 꼬부리는 쪽으로 갔는데 갔다가 살짝 들어왔어요. 박정환보다는 나와 네. 끊을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에요. 이세돌 구단도 나와 끊을 수는 없다. 손이 치받는 쪽으로 갔어요. 네. 확실한 한 집이 생기기는 했네요. 그렇다면 백도 이제는 이 정도 하나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제 잡으면 좋고 잡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거든요.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백돌이 흙이 살아나가면 집으로도 많이 차이 나고 끊는 맛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하나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어져 있는 교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백이 날일자 정도였는데 흙에 굳이 있는 교환을 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어놓고 일로 되돌아갔는지. 손해는 없다 그거겠죠. 어차피 두더라도 다음에 두더라도 이어야 되니까 혹시 이걸 당하더라도 있는 교환이 손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아주 더 확실하게 귀를 넘었네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니까 백이 좀 편안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흙의 좌하 말이 좀 공격 대상인가요? 네, 아직 미생이에요. 확실히 살기 위해서는 뭐 여기 두고는 당연히 살게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부차하게 살긴 싫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백이 먼저 공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여기 반집밖에 없어요. 네. 상당한 시달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백이 그래도 약간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데는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맞으면 너무 아파. 네, 지금 돌이 갔죠, 글로. 여기를 맞으면 너무 아파요. 집으로도 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당하게 되면 이 한 점이 준동할 때 거의 수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자꾸 이런 데 돌이 가고 이렇게 돌이 가야, 이러면 이제 완벽하죠, 우하기가. 거의 30집 이상 확보가 되는 거죠.
자, 바로 공격하나요? 공격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데를 두면서. 근데 백도 조심해야 될 건 언제든지 흙이 나와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은 여기도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백도 이 흙을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좀 적정한 선을 지켜야지 너무 세게 하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이만큼 지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수법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세돌 구단이 방금 소비 시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좀 놀랐던 표정을 지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못 봤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나 보죠. 지금 대국 시작한 지 2시간 15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이런 프로 기사들의 매치를 보면 바둑 내용도 재밌기는 하지만 대국하는 기사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또한 또 재미거든요. 그냥 표정이 아예 없는 기사도 있지만 표정이 많은 기사도 있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제 재밌어요. 좀 속된 말로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는 기사들도 있고 좀 많이 쓰긴 했네요. 지금 거의 박정환 구단이 1시간, 네. 이세돌 구단이 1시간 17분 정도 썼죠. 박정환 구단은 59분 정도 썼고요. 네. 그래도 아까 30분 정도 차이 났던 거에 비하면은 네,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진 않는데요. 그렇죠. 조금 나아졌죠. 이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 두어야 할 자리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많긴 많죠 지금. 이 온 중앙이 지금 빈 공간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앞선 대국들에 비해 속도가 느립니다. 네, 속도가 느리고 조금 격렬의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박정환 구단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초반부터 냅다 전투를 했더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세돌 구단의 펀치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조금 좀 덜 싸우고 장기전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들었네요. 가나요? 예. 근데 들여다보는 거는 아꼈네요. 뭐 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행만은 어디를 둬야 되나요? 붙이는 게 되면 가장 좋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네. 반발할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고 반발을 하면 네. 축이 안 돼요. 일단 여기 뚫는 것도 약간 신경 쓰여요. 이게 선수가 되면은 백은 전체가 연결이 돼 있고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거 쉽지 않겠네요. 여기 붙이는 건 잘 안 되겠습니다. 흙이 붙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입구자 행마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백이 날일자나 또는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붙이고 끊어버리는 게 될 것 같거든요. 붙여서 둘 수도 있겠어요. 백은 붙이는 것과 날일자 모두 다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늘어주면은 슬슬 몰아가는 정도로도 부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백이. 네. 어제 대국에서도 방금 진행되는 것 같은 행마가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도 붙이면서 두어가게 된다면 뒤로 미는 행마인데. 네. 뭐 보통은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닌데 네. 지금이 어차피 이제 좌하에 있는 흑도를 잡기는 어려운 노릇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벽을 만들어 놓고
중앙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어떻게 연결했다고 치고 네. 우변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예, 지금도요. 네, 이 정도 뒀을 때 직균형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처리할 거예요. 박정환 구단이 이 정도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해결을 할 테고, 만약에 이거로 좀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조금 더 강한 공격을 선택을 할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매끄러운 행마가 보이진 않네요. 네, 역시 굿자로 손이 가네요. 여기서가 이제 백이 이제 문제인데, 예. 다음에 흙이 한 칸을 뜨게 되면 이거는 백이 아주 이상해져요. 여기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절대 자리예요. 날일자나 붙이는 건데 여기는 반드시 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백이 약간 즐거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냥 좀 쉽게 공격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된다면은 이만큼 두는 것이 약 반선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이 좌상 기억돌이 완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바둑이 비세나 좀 여의치 않다라고 본다면 좀 강한 공격, 이런 식으로 강한 공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으로 쭉 밀고 우변을 한 칸 정도 둬서 개가바둑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제43기 하이언 리조트배 명인전. 박정환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결승 5번기 4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입니다. 하이언 리조트배 명인전 결승 5번기 4국. 현재 스코어는 이세돌 구단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대국이었던 3국은 박정환 구단이 가져갔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의상을 입고 나온 박정환, 이세돌. 박정환 구단이 아직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인데 날일자 아니면 붙이는 거거든요. 더 이상 씌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아기를 먼저 물어보네요. 붙이면서 물어봐요. 네. 어차피 지금 흙이 우아기를 손을 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아기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거쳐야 될 시험이에요. 자,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이 안쪽으로 젖히는 거는 그냥 부딪히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반쪽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느는 것도 역시 나중에 입구자 하면은 안에서 사는 것과 도망가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흙은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건너붙였을 때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이쪽을 받는 거는 단소치고 늘어서 일단 골치 아픈 대박형이 생겼고요. 이건 혹시 잡힌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수법이 생기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흙은 이런 식으로 버텨서 잡을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바깥쪽에 백돌이 튼튼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돌이 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예, 이게 돌파가 되면 흑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집이 지금 우상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숙제를
던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둬서. 막상 다른 곳 갈 수가 있나요? 네, 여기 젖히면 끊어가지고요. 물론 이게 돌파는 되겠지만 네. 돌파는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흑도 적당히 공격하다가 이쪽에서 공격하다가 여기 끊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반발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절대 선수인 자리가 아닌가요? 물론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지만 받았을 때 뾰족한 받았을 때 여기 건너붙인다든가 했을 때 귀의 뒷맛이 고약하다면 네. 반발하는 것도 여기 한 칸 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반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격언 중 하나네요. 모르거든 손 빼라. 네, 그런 말도 있죠. 자, 받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면 이세돌 구단이 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이 워낙 좋은 자리예요. 백이 붙이거나 날일자면 흑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는데 그렇죠. 한 칸을 뛰게 되면 오히려 백돌 넉점을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입장이 아예 달라지죠. 네. 만약 받아주질 않는다면 꼭 지금이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작수를 하고 박정환 구단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국장이 좀 추운지 따뜻한 물을 떠왔네요.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너무 추운 시절이 왔죠. 네. 이세돌 구단 머릿속엔 우악이 받는 것도 있겠지만 반발 중앙으로의 한 칸 뛰는 반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현재 68수, 70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바둑은 물론 이제 수수는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우아기와 중앙 쪽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곳은 없어요. 결국은 최후의 승부처는 이 우아기하고 중앙 쪽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쪽에서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면 그 이후로는 만약에 우열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 이후로는 역전하기는 쉽지 않은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아기와 중앙 쪽에서 좀 처리가 잘 돼야 돼요. 두 기사 모두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상변의 포석이 흙이 워낙 큰 집을 지켜두고 진행되는 포석이다 보니까
진행된 수순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바로 승부처 자리를 맡게 되네요. 네. 상변의 흑도 그렇고 좌변의 백도 그렇고 거의 어지간하면 서로의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세돌 구단 우하인가요? 중앙인가요?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장면에서는 뭐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전체를 다수 읽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스스로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수치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 기사들은 정확하게 수치로 해결이 안 돼도 본인의 감으로 대충은 비슷하게는 알아요. 네. 자, 손은 나왔고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나 이 구자까지 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이창호 구단 10초 바둑 두는 거 봐도 굉장히 잘 둡니다. 실수가 네. 없어요. 10초 바둑을 둬도.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와, 거기까지 두네요. 네, 한 칸이 아니라 입구자거든요. 반발한다면 한 칸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일단 우하 박정환 구단의 물음에 이세돌 구단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 싶네요. 백이 주도권을 잡고 중앙 흑도를 공격할 수 있는 장면에서 우악이 응수타진했다가 흑이 이제 무시를 한 거거든요, 지금. 네. 너는 우악에서 수를 내라. 나는 중앙 쪽을 지키고 여차하면 하변 끊어서 백돌 넉점을 잡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앙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 칸 정도로 좀 아래에 넉점을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여긴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크게 잡으러 간다. 그런 뜻인가요? 이것도 압박이 된다는 건가요? 일단 우악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우악이는 가장 쉽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단수 쳐서 공격하면은 이 백이 아직 미생마예요. 예를 들어서 있거나 한 다음 날일자에서 계속 추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 정도만 하고 끊더라도 넉점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압할 때 저는 이제 입구자보다 한 칸 정도가 더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 칸을 말씀드린 건데 네. 이세돌 구단은 더 크게, 더 폭넓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이것도 겁니다. 된다는 거죠. 그럼 백도 나오다 보면은 중앙 부근에 훅이 오게 되니까요. 그냥 안에서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이쪽이요. 어떻게 살까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쪽 치받는 쪽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치봤나요? 살긴 살아 있어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하고 선수 잡고 연결. 아, 선수예요. 이 정도면 아직 덜 살았나요? 워낙 궁도가 넓어서 공도가 넓어서 잡힐 것 같진 않아서요. 살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느낌은 살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모양 보통 이제 젖히는 데서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끊으니까 별게 없어 보입니다. 생각보단 별게 없어 보여요. 단수 치고 뚫더라도 이게 계속 미생이거든요. 그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아차 싶을 거예요. 중앙부터 줄 걸. 괜히 괜한 손찌검을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제도 이런 자세를 취했었는데요. 이제는 90년대 초중반에 보면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도전 승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1년 내내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도전기가 이어졌는데 네, 조이 매치였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에 5시간씩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10시간, 12시간씩 뒀을 때예요.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이 이제 바둑판을 앞에 두고 그 널찍막한 소파에서 이렇게 반쯤 누운 상태로 두던 그런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이세돌 구단은 한쪽만 걸쳤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항상 바둑판 앞에 바짝 다가와서 앉아 있어요. 바둑 두는 자세만 놓고 보면은 그 응답하라 1988의 최택하고 가장 닮은 게 박정환 구단 같아요. 네. 반듯한 자세로 두는 게 거의 흡사합니다. 네, 실제 모델인 이창호 구단도 네, 자세가 그렇죠. 네, 이창호 구단도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유명한 기사죠.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기로는 중국 기사 중에는 예전에 시에허 음, 그리고 요즘은 스위에 그 두 기사가 아주 모범적인 자세로 보이고요. 네. 일본 기사 중에서는 하네 나오키 구단을 보면은 프로 기사인가 돌을 닦는 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흐트러짐이 없는 모범적인 기사입니다. 근데 그 일본 기사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정자세로 대국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진 찍을 포토타임에만 정자세고 그 다음에는 흐트러진 모습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뭐 그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양말도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기사들이 사실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자세가 좋아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한국 기사들이 더 음, 자세 좋고 모범적인 대국 자세를 갖고 있는 기사가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뭐 생각 시간도 긴데 어떻게 맨날 무릎 꿇고 대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야, 치봤네요. 역시 백이 젖혀서기 끊었을 때 그 다음 행마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듯해요. 자, 여기서는 치받을지 아예 끊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끊어서요. 네, 먼저 끊어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뭐 뻗어서 받는다면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때 하면은 좀 낫지 않나요? 약점을 만들어 둔 건가요? 이게 축이 지금 백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가면은 시한폭탄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치받고 있는 것보다는 백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끊는 게 가능하다면 끊고 싶습니다. 끊고 싶은 모양이에요. 약점을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좋지만 또 끊었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흑의 반발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모양이 끊을 수 있는 모양으로 보여요. 젖히면 이쪽 젖혀서 꽉 이으면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여길 치고 밀어야 되나?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모양은 끊고 싶었는데 네. 젖히고 나서 보니까 쉽지 않은 전투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수 삐걱하면 큰일 나죠. 네, 이런 건 큰일 나요. 그냥 포석에서 조금 잘못 두면 그래도 약간 나쁜 채로 둘 수는 있는데 이런 승부처에서는 삐끗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져야 돼요. 아, 그냥 젖히나요? 좋네요. 2단 젖히면 이렇게 잡아서 이 정도라면 만족이라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끊어도 당장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이 돌은 이런 데도 어지간히 선수로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도권을 계속 잡고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리를 차지할 수 있어서 괜찮다라고 본 거고요. 예. 이세돌 구단은 실리는 좀 내주었지만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듯해요. 바꿔치기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네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백이 실리를 이득을 받고 중앙을 당연히 끊을 거예요. 여기 그때 이 백돌이 어느 정도 공격을 당하느냐 그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돌이 잔뜩 쌓이게 되면은 이제는 이 백돌을 공격할 때 젖혀서 하지 않거든요. 네, 아마 이런 다른가요? 식으로 강력하게 공격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상변도 때 다르군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 아니라 입구자 중앙에 두었던 것이 한 발이라도 더 가서 상변을 노리는 거군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한 칸 뛰면은 당연히 이 넉점을 공격할 때는 좋겠지만 네. 이런 곳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상변 쪽을 공격할 때는 흑에게는 마이너스예요. 네. 백에게는 플러스가 될 테고 그래서 입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 전체를 보는 한 수였습니다. 지금
바둑을 중앙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오화 젖히는 교환도 좀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악이 백이 먼저 두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집으로요. 예. 스무집은 훨씬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둬야 할까요? 이런 데를 두게 되면은 반대로 흙이 이렇게 돼서 따내서 느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네. 스무집은 확실히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중앙 단수를 선수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귀가 너무 크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실리를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젖히는 건데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바로 두지 않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데는 그냥 젖혀야 되는 게 맞는 게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생기면 우선 단수부터 쳐야지 하고 무조건 단수부터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은 또 받아야 돼요. 끊게 되면은 막아도 흙이 잡힙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흙이 이어야 되는데 엄청난 손해인 게 이제 제가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흙이 여길 젖히더라도 백이 네. 그냥 가만히 한 점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 이 교환이 방금 전에는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교환된 꼴이 됐거든요. 네. 이게 몇 집 차이입니까 도대체? 2집? 한 5집 차이는 날 거예요. 그럼 젖혔을 때 백도 빈 삼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엔 이쪽을 또 칠 수가 있는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네. 집으로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흙은 이 편이 훨씬 낫죠. 중앙 쪽으로 단수 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둔다면 가만히 젖히는 것이 정수고요. 네.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끊어서 잡으러 가는 것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 돌을 덥석 씌웠을 때 잡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기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정리를 할지 고민을 해보는데요. 진행된 수수는 얼마 안 됐지만 생각 시간을 다 사용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 이세돌 구단이 2대1로 앞서가는 상황. 오늘 4국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까요? 제43기 하이원 리조트배 명인전 결승 5번기 4국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